13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고 최상목 대행체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계엄과 탄핵 그리고 초유의 대행의 대행체제까지 전국 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정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함께 전국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 번도 저희가 겪지 않았던 일입니다. 헌법 이제 사상 초유의 헌정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인데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1인 3역인데 이 현 상황부터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아니 우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분이 주요 종사자인 것 같지도 않고 선전선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사안은 들어줄 수 없다. 그다음에 여야 합의해서 오라. 이게 지금 탄핵 사유라는 건데요. 예. 이건 한마디로 민주당의 점령군 형태로 인한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 기일이 나오기 전에 탄핵이든 조기 대선이든 끌고 가야 된다는 조급한 마음에 지금 줄 탄핵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헌법과 법률이라는 유일한 잣대를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고 과제를 수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계속해서 탄핵하더라도 예.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계속 도돌이표가 될 것이고요. 예. 국정마비와 민생의 어려움과 경제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핵 사유에 대해서 잘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정 상황은 최악이죠. 예. 지적했다시피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다 다시 이제 대행의 대행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치안과 국방의 지휘관들이 전부 다 지금 유고 상태 아닙니까? 예. 여기에다 지금 장관 서너 명도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비상계엄이 처음에 터졌을 때 해외에서 그렇게 상황에 안 맞고 시대착오적이고 계산 잘못한 착오에 의한 비상계엄을 비판하면서도 한국의 국민들이 이것을 잘 회복하는 민주주의 능력이 있다라고 칭찬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쪽이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등이 당시의 대표 등이 다른 방법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했었지만은 저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탄핵의 방식이 그래서 헌재의 판결을 받는 방식이 질서 있는 퇴진일 거다라고 했었는데 상황은 이후에도 계속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외신들의 반응도 지난번은 비상기업에 대한 황당한 지적을 했었지만은 한국 민주주의의 탄력성, 회복성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정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후에 뭔가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겠지만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는 두 분 공통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고 초유의 상황입니다. 여야는 계속해서 이제 이 탄핵에 있어서 책임을 서로에게 조금 미루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된 사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이 문제 부분 때문에 이게 컸는데 결국은 한덕수 총리도 여야 합의가 좀 우선이 돼야 재판관을 좀 임명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앞서서 밝히긴 했는데 지금 그러면 그 합의가 가능성이 보이는지가 조금 의문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당장 다음 주에 이제 국민의힘은 비대위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이 대치 상황이 약간 달라질 국면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달라질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 지금 헌법재판관 3인의 그 공석 사태는 민주당이 원죄가 있어요. 예. 지난 7월인가부터 이게 계속 문제가 됐는데 민주당이 그간의 전례를 깨고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합의로 한 명 하는 걸 깨고 예. 두 명을 자기들이 의석수대로 하겠다고 박박 우겨가지고 그게 진행이 안 되다가요. 대통령 탄핵 가결되기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2대1로 일단 합의는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정치 상황이 확 바뀌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헌정사상 좋은 전통,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예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전례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해서 오면은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식의 협박 정치 있지 않습니까? 점령군식 정치를 먼저 지향을 해야 돼요.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체제를 뿌리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선택지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뭐 힘을 쓰거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예. 먼저 제가 볼 때는 원내 절대 다수 일당으로서의 민주당이 원만하게 전국을 이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요. 예. 국정에 있어서 행정부라든가 그다음에 국정 운영의 파트너를 존중하는 태도를 먼저 보여야 됩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되자마자 뭐 압박하잖아요. 이거 통과시키라, 이거 임명해라. 이런 정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결국 이제 합의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이 곧 내란이다. 뭐 이러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유튜버 등 이제 10여 명 정도를 내란 선정 선동죄로 이제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까지 밝혔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합의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네, 선전 선동 관련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일단 이 합의 관련해서는 추경호 원내 대표 시절에 일단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요. 네. 좀 이후에 얘기하기가 옹색합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하냐면은 초반에 합의가 안 됐을 때 그 3명을 국회에서 임명하는데 한 명씩은 여야당이 하는 것이고 한 명은 여야가 합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하자라고 해서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11월 말에 그냥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걸로 대신 2명 중에 1명은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을 하는 걸로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상황이 좀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헌재가 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면 좋겠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현재 6명을 가지고도 시민할 수가 있는데 최종 의결까지도 6명 가지고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6명 가지고 지금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 같은 것을 결정하기에는 지금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6명이 있을 경우 1명의 비토권이 인정돼 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에서의 공정한 적정한 판정을 좀 기대하기 어려워서 현재 6명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헌재가 해준다면은요. 저는 지금 직무 대행의 경우도 이것은 헌재 우리 뭔가 대행을 하는 역할이 우리 헌법 질서를 유지하게 사는 것인데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헌재가 조금 판단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전에 현재 민주당 계열에서는 대행들은 오히려 소극적인 역할을 얘기했어요. 예전에 한교안 그 대통령 대행일 때도 그랬었고 지난번에 방통위원장 대행일 때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탄핵까지 막 시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헌재가 6명 가지고 공정한 판정을 하기 어렵고 개인의 비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헌법기관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된다. 그러면 당연하게 대행이 그 역할을 보충해 줄 의무가 생겨서 헌재 결정이 좀 먼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언급하셨던 그 내란 선정 선동죄는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그 부분은 정치적인 압박이라고 봅니다. 거기 그 항목에 보면은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선전 선동하는 것은 내란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내란이 아닌 논란을 가지고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은 의견의 표시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지금 형법에 들어있는 내란 선전 선동 뭐 거무 이런 것들을 가진 내용이 아니어서 그것은 좀 사실하고 좀 다른 해석의 차이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쨌든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죠. 뭐 국무총리의 탄핵을 두고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탄핵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일단은 나선 상황인데 뭐 이게 지금 헌재는 대통령 탄핵을 가장 신속히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좀 빠르게 날까요? 아니 우선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언제부터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자기가 결정을 합니까? 대한민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에 있습니까? 이것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소가요. 빨리 이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3명의 임명 여부를 가지고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까지도 지금 출탄핵을 하려고 벼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래 목전에 국정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대한민국가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뭐 다른 게 더 급하니까 이건 안 하겠다. 이거는 사실 국정 혼란과 국정 마비를 방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급한 건 알겠습니다. 알겠지만은 지금 당장 대한민국 호를 이끌고 가는 분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부터 해줘야 된다. 지금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한덕수 전 권한 대행이 스스로
직무정지를 했지만 예. 그렇다고 이 논란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예. 결국 헌법재판소의 몫이니까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시급성을 알고 빨리 나서서 가닥을 잡아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우원식 의장이 이제 과반으로 정해서 그래서 더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의장이야 뭐 의사를 진행할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다만 그게 적절했냐라는 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오늘 주말이었으니까 했나 모르겠는데요. 그 방식으로 검토를 받아보면 될 겁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예. 일단의 목적은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걸 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3분의 2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200명 기준이 맞지 않나 그렇습니다. 아, 물론 이번에 그 사유의 5개를 얘기하면서 3개는 총리 당시에 행동했던 걸 가지고 넣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2개는 또 지금 이제 대통령 대행이죠. 대응을 하고 있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만약에 총리 당시의 역할을 가지고 탄핵 사유로 삼았다면은 그것만 떼서 했을 때 명분은 가능하다. 총리 때 했던 것만 가지고. 그런데 예. 이번에 오히려 초점을 둔 나머지 2개는 대행 역할을 했을 때 하는 걸 넣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200명 이상이 맞다라고 봅니다. 3분의 2 이상이. 그런데 예. 일단은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 본인이 헌법학자들 또는 입법주사처 의견을 들어서 판단했다고 하니까 헌재가 이후에 판단은 좀 문제입니다. 아까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탄핵 결정력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본안 자체는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요.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과처분 문제를 예. 먼저 처리해 주는 것이 이후에 지금 다른 탄핵 관련된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은 헌재가 좀 빨리 처리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탄핵 표결 당시에 200명이 넘었더라면은 조금 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결국 가결이 이제 192명이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여권 이탈표가 조경태 의원 1명이었고 그럼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에 비해서는 이탈표가 좀 1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적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기준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성립이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조경태 의원이 어떤 이유로 찬성을 했는지 예. 모르겠어요. 그분이 찬성 사유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러이러해서 찬성했다는 게 없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뭐 주류의 흐름에 거부감을 표시한 형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제가 야박하게 표현하기 싫지만은 예. 개인 정치를 한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저 정치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저 일관성을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해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결 시점하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시점하고는 좀 상황이나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저는 조경태 의원의 선택에 대해서는 뜬금없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앞으로 이제 분수령은 이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느냐, 특검법을 처리를 하느냐 이 여부인데, 그러면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뭐 현상 유지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2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현재 한덕수 이전의 대통령 대행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더불어서 가처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빨리 헌재가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을 기각시켜 버린다면은 상당 기간 동안은 최대행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을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다시 그게 가처분해서 인용이 돼 버린다면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기간은 좀 둘 필요는 있다. 그 대신 헌재가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현재 6인 체제 가지고는 헌재가 6명 이상이 탄핵 부분은 동의했을 때 결정이 되는 것인데 6명 갖고 돼버리면 1명의 비토권이 인정되어버리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헌법 질서에 좀 이것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예. 이런 결정을 해준다면은 대행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 헌정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대행 역할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네. 가처분에 대한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것하고 그다음 6인 가지고 종결을 하는 것이 과연 헌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최상목 이제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탄핵을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국무위원들이 계속해서 탄핵이 되면은 국무회의가 이제 정지되는 그 수순까지 밟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5명 남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국회의장이 공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률이 확정이 되는 그 부분이 이제 있는데 이런 사태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까지 전망을 하는 국회의장이 법률 공포권을 가지냐 마냐 차원이 아니라 건. 예, 행정부 자체가 마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연 그렇게 가는 게 맞냐라는 거고요. 지금 헌법에서는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15인이 안 되면 구성이 안 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럴 상황까지 가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뭐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정한 법을 마음대로 공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냐 안 되냐 그 이상으로 우리 정부 기능 자체가 마비가 되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까지 된다면은 헌재에서 하는 판단들도 좀 손시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다른 쪽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압박용으로 강하게 최대행에 대해서 밀어붙이고 있지만 과연 민주당이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대포로 밀고 가는 것 이상으로 민주당이 계속 밀고 갔는데 예. 그것 본다면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과연 거기까지 갈지 단지 뭐 국회의 역할을 떠나서 정부 자체 기능이 아마 무력화돼 버리는 상황까지 갈까? 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좀 그 부분까지 가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탄핵 심판 이야기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헌재는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하다고 앞서서 밝혔고 선고가 가능하냐는 그 물음에는 여전히 논의 중이고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 같은데 결국은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이 워딩에는 뭐랄까요? 내부에서 좀 다른 의견이 나왔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요, 그 지금 자세히 보시면 헌재가 선고와 심리를 구별하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탄핵 가결이 됐을 때는 6인 체제로 심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맞습니다. 거기서 의결해서 선고할 수 있다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그 맞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그때 받았잖아요. 예.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서 6인 체제가 심리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인데 네. 그 내용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고 돼 있는 것을 정지한 겁니다. 예. 그 선고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6인 체제를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하려고 하면 이거는 법률 위반이기도 하고 엄청난 후폭풍과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의결 선고를 할 수 없으니까 벼랑 끝으로 계속 몰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모르겠지만 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4월 18일 되면 대통령 추천한 두 분이 문재인 대통령 추천 인사 두 분이 임기가 만료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3인 체제가 안 들어서면 헌법재판소 기능이 계속 마비가 돼서 이후에는 회복될 수 없는 수준까지 간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 추천목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해 오라고 하는 것인데 예. 대통령 추천목이면 권한대행이 추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 문제 때문에요. 현재 심리 기일이 제가 볼 때는 4개월도 더 갈 것 같아요. 법적이 6개월까지인데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3개월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쟁점을 다투는 상황까지 결부가 되면 네. 제가 볼 때는 글쎄요. 4월 18일 이전에 가능할까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결론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 저희가 전망을 해보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3달 정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 2달 정도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현재 재판관들 구성 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시간의 변수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과연 새로운 타협의 여지가 있냐라고 아까 질문하셨는데요. 예. 애초에 그 3명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여야가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2명을 지금 수적인 우위를 토대로 해서 민주당이 가는 것에 대해서 여당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합의를 해준 건데 네. 이미 합의해버린 것 때문에 되돌리기는 쉽지 않지만은 현 상황에서 적어도 여야 1명 정도가 하는 것은 타협을 봐서 임명해지는 것도 하나의 타협의 방식 중에 하나다. 예. 3명 다가 아니라 여당, 야당 1명 정도 하는 것이요. 2명만요, 일단. 예.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현재는 6명 이상의 동의라는 것이 사실상 6명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 1명의 비토권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예. 헌재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채워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만약에 3명에서 2명을 다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반영된 그런 구조로 가는 것에 지금 반대하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2명 정도를 여야 1명씩 하는 것에 조금 여기에 정도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미 지금 이제 추천을 해버린 상태에 되돌릴 수 있느냐 예.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6명 구조인데요. 6명에서 4명의 경우에는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대법원장이라든가 대통령 임명했던 케이스고 나머지 2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케이스인데요. 수로 보자면 지금 소수가 돼 있죠. 예. 그래서 굳이 공학적으로 보자면은요, 6명이 돼 있을 때 지금 물론 그 헌재 재판관들이 본인이 추천했던 당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요, 개인의 판단에 따라가는 것이겠지만은요, 예. 비토권이 가능할 때 지금 수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지 그대로 가면 어려워집니다 지금이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저는 타협한다면은 만약에 한 명 한 명씩 정도 하는 방식도 한번 중간의 방식으로 타협해보면 어떻겠냐 생각은 들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계엄 수사와 기소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들어온 내용부터 보면은 지금 경찰 이제 특수단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 계엄 해제에 대한 것을 방해를 했다라는 혐의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우리가 내란죄 구성을 하려면요, 예. 그 우두머리 아니면 주요 종사자 아니면 단순 가담자인데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당시에 긴박한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 의원총회 장소를 결정하거나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추정에 의한 거 말고요, 확실하게 계엄을 돕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증거가 있거나 문서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녹취 증거가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요, 이거는 입막음하고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의 발을 묶겠다는 정치적 공세 이상 이하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 관련 수사는 지금 공수처로 이관하고 난 뒤에 주요 종사자 수사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주요 종사자 수사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계엄이 치밀하게 사전 모의되고 기획된 거다라는 증거를 잡아서 내란죄 우두머리로 대통령을 역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원내대표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전방위적으로 훑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저는 이래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수사기관에 출두를 해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더라도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것 외에는 더 나올 게 없다. 헛수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은 이 조사의 핵심이라고 보면은 어쨌든 추정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뭐 계엄 선포 1시간 뒤에 이제 밤 11시 23분에 이제 윤 대통령과 첫 통화가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 통신 부분도 살펴보고 있잖아요, 경찰이. 네. 그 통화 내역에서 무슨 얘기 했느냐가 또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예. 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뭐 당사 또 아니면 국회 쪽에 모임의 장소를 왔다 갔다 할 때 예. 국회에 지금 이제 그 해제 요구하는 성원이 안 되도록 정족수 안 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했던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오가도록 했던 것인가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의 주장하고 언론의 보도만 있었는데 본인이 가서 진술을 해서 판단해 보면 되지 않겠나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추가 내용이 들어오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검찰 이런 가운데 이제 검찰 측은 김영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를 했습니다. 이 공소장의 내용이 이제 알려지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지휘관들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뭐 체포를 해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건 뭐 내용을 보면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종사자들 아닙니까? 네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을 했으니까 지금 안 해요. 그런데 이분들을 수사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내용이 나왔다는 건데요.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실제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있었냐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했던 내용인가, 예. 아니면 주요 종사자들이 자기들끼리 메모를 하고 그래 한 건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검찰 수사든 뭐든 간에 지금 나오는 게 전원 증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했다더라, 그런 지시를 받았다, 그게 비화폰이라서 뭐 녹취록은 없다, 뭐 이런 네. 내용이잖아요.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 곧바로 특전사령관이라는 사람, 수방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야당 의원의 유튜브에 나가서 있는 내용 없는 내용,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울먹이고 이런 사람들의 수사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비상계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예. 내란 혐의 구성과 관련된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기관들이 뭐 이런 식의
단톡방에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 뭐 케이블 타이를 준비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 가지고 현직 네. 대통령을 내란죄로 얽어매기는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 더 구체적인 뭐 문서 증거가 있든지 녹취가 있든지 네. 물적 증거가 있든지 해야죠. 전원 증거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이제 결정적인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공소장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검찰 발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찰이 이제 무작정 얘기하지 않았을 건데요. 예, 그런데 윤 대통령 본인이 뭐 체포 관련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고 네, 얘기하니까 앞서서 그랬죠. 이것은 좀 서로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내용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요, 일찍부터 준비했다 이런 얘기도 있죠. 3월부터 했던 얘기가 쭉 이렇게 네.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저 그렇게 준비했다면 뭔가 치밀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엉성했던 거고요. 그 점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인사청문회 때 계엄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김영현 당시에 장관 후보자가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하겠느냐, 예, 또 군인들이 따르겠느냐, 나라도 안 따르겠다 이런 말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했던 것이 또 국회에서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압도적인 다수의 민주당이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건데 네, 저는 속임수로 얘기를 했더라도 만약에 관철시키려고 했다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어야 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대비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분명하게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었는데 무작정 했을 것인가. 예, 그리고 또 하나 군인들이 과연 따를 것인가. 나라도 안 따르겠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결국은 심지어 책임졌던 사령관들이 애매한 행동을 보이고 이후에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렇게 3월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면은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아니면은 군인들의 지휘 체계가 이렇게 안 따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없이 그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했을까? 뭔가 조금 그 시나리오가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2차 계엄에 대한 의혹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계엄법에서는 그 국회에서 해제 이제 요구가 있으면은 어쨌든 그 워딩이 지체 없이라는 문구거든요. 뭐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그 당시에는 의결된 지 3시간 반 만에 계엄을 해제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2차 계엄 얘기가 뭐 오간 건 아니냐라는 뭐 의문도 제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 새벽 시간에요. 예.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가 된 게 1시쯤인 걸로 기억하는데 예. 새벽 시간에 3시간 반 만에 저 국무위 소집해서 예? 심의하고 대통령이 해제 발표를 한 거는 시간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늘어지는 시간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시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서 명백하게 증명이 된 게 뭐냐면 이미 대한민국은 계엄이 가능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예. 이게 법적으로 또 국민들의 의식 수준으로 또 뭐 경제 상황으로 또 국격의 차원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국민들이 그 당시에 바로 알았기 때문에 예. 텔레비전을 보면서 바로 우려를 표했고요. 밤잠을 못 잤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고 뭐 3시간 반 만에 2차 계엄, 3차 계엄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정상적인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이게 이제 이미 1인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날 보셨잖아요. 군인들이 뛰어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전화기를 듣고 찍습니다. 그리고 그게 SNS를 통해서 실시간 공유되는 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됐다는 것을 증명한 그런 상황인데 2차 계엄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우선 논리적으로 2차 계엄의 경우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위헌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는데 또 이어서 계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은 얘기일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고 했겠느냐라는 것인데 자꾸 반복해서 주변 사람들이 경고용 경종을 울리려고 했다. 계엄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경종을 울릴 수 있었을지 계속 앞뒤를 안 맞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 뭔가 황당한 척을 반복하고 있어. 심지어 그런 행동이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객관적으로 맞지 않다 보니까 반대로 혐의에 대해서도 황당한 혐의를 같이 좀 퍼지는 그런 요인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이제 소환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고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단은 내일 오전까지 공수처가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고 일단 윤 측에서는 뭐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 좀 이 수사 주체들이 뭐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하니까 좀 통일을 해달라라는 건데 뭐 이에 대한 의견들을 좀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우선 뭐 3차 소환한다고 그러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에 대한 대리인단은 구성을 했는데 예.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은 아직 선임계도 못 냈고 구성을 못 마쳤으니까 네. 준비가 덜 됐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봐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쟁점을 다투어야 되니까 그런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먼저 얘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불명확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다가 인지된 내용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수사를 걸고 들어가서 하다가. 내란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은 내란 혹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왕창 밀어붙이기에도 명분상으로나 법리상으로 떳떳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만한 역량이 되는지 준비가 돼 있는지도 네. 의문입니다. 지금 당장 뭐 3차 소환 안 하면 4차 소환할 거냐 아니면 강제 수사할 거냐 영장 청구할 거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출범하고 난 뒤 지금까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게 5번 네. 다 못 기각됐습니다. 그다음 체포영장 8번 중에 3번만 발부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강제 수사로 돌입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게 예. 기각되고 나면 공수처 중심의 이 내란죄 수사는 동력을 확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 그리고 공수처는 공소권도 없습니다. 수사 다 예. 하고 난 뒤에 검찰에 넘겨서 기소해달라고 해야 되는 판인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 중차대한 내용을 소화할 역량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만 이제 특검으로 가는 내란 특검 문제인데 지금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 등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항은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특검 추천제와 관련해서 위헌적이다라고 본 거거든요. 예.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건 행정부의 수사 권한을 제약한 거라고 본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도 누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안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재 그 복잡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기존에 지금 제도화시키는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뭔가 애매하게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 애매하게 되는 상태에서 그 하나 후유증이기도 한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제 현재의 특검법으로 가는 것이 조금 편파적인 소지가 있고 이런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 모아내는 방법은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과거에 박근혜 탄핵 때도 사실상은 당시에 야당 쪽에다가 줬던 예. 결국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쪽으로 박영수 특검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특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탄핵에 관해서 증폭시키는 문제 하나는요. 설령 지금 탄핵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저는 무한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자기가 탄핵과 나머지 수사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예. 설령 본인이 기각을 관철시킨다고 하더라도 헌재 결정 이후에는 나는 그동안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걸 사전에 약속해 준다면은 그나마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예, 모두에게 전국 수습에 큰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